자, 오늘 제가 뭐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뭐 가장 오늘의 핵심은 사실 CPI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발표가 나오는 거냐, 연기가 되는 거냐,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셨는데, 일단 발표하겠다.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따라서 다음에 FOMC도 이제 금리나 어떻게 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전히 사모 신용 또는 부실 대출. 자, 이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냐?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기업들이 또 파산 신청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속속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크게 아직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복잡해졌어요. 자, 복잡해져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저희가 세뇌 작업을 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오늘 또 레그논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과 함께 지금 이 상황을 하나씩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 대표님께서 이제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비염이 좀 있으셔서 예, 오늘 아주 귀여운 목소리가 나오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잘 염두에 두시고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콧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시장을 한번 짚어보시죠. 가장 가까운 이벤트부터 하나씩 한번 볼까요? 일단은 CPI.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 CPI 어떻게 좀 요번에 예. 당초에 저는 지난 7, 8월 달부터 관세에 따른 물가를 되게 우려를 했었는데 우리 많이 다뤘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관세에 따른 물가는 당분간 조금 아웃 오브 안중? 아웃 오브 안중이다. 그렇게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결국 펀더멘털 따라가는 건데 지금 보시는 대로 근데 우리가 이 물가지표 PCE 발표라고 할 때마다 한 며칠 전부터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테이블 저게 익숙하실 거예요. 예. 미국의 IB들이 다 각자의 전망치를 내보내는데 이게 사실 쭉 팔로우했던 제 입장에서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신을 차린 건지 데이터를 그만큼 잘 가공을 하는 건지 제가 빨강선 그려는 특히 골드만삭스가 가장 근사치로 잘 맞추곤 합니다. 최근 2년 동안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그걸 참고를 해보시고 헤드라인이 머서먼스 0.33 골드만삭스가 지금 예상한 게 그래서 헤드라인 수치가 YOY로 3.0 CPI 상승할 거다. 코어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 먼서먼스로는 0.25다. 근데 저 정도면 제가 볼 때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한 열 몇 개 하우스들이 쭉 평균을 내본 게 헤드라인이 0.39, 코어가 0.3 조금 높긴 하죠. 근데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은 특이한 게요. 전달 대비 많이 높아졌고 떨어지고 이거보다도 시장 이 IB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미리 예상한 수치가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합리적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특이한. 근데 만약에 예상치보다 또 떨어진다라면 또 완전히 오히려 더 난리가 나는 그런데 요번 오늘 9시 반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할 텐데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않지 않을까.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언급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물가가 일단 실시간 물가 지수 트루플레이션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막 되트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함정으로 딱 보면 자 GDP에서 한 40%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주택, 주거비 쪽입니다. 물가에서는 주거비예요. 주거비가 그 CPI에서 한 40%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PCE도 마찬가지고. 근데 왼쪽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렌트비 3.6, 그러니까 전달 발표된 게 3.7, 그러니까 전전달이겠죠. 저번 달 발표된 게 3.6. 빨강색으로 2023년 초반부터 계속 하락하는 추세예요. 이게 쉽게 바뀌질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렌트비, OER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 포함한 렌트비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고 GDP에서 PC에서 40% 차지하는 렌트비가 그렇다는 거고 WTI 유가가 GDP에서 파급력이 한 20, 30% 정도 있다고 추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에너지 자체로도 영향이 있지만 이 원유에서는 무슨 섬유 이런 거 다 뽑아내가지고 제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공산품들. 그런 거 고려하면 보통 한 30% 정도까지의 이 파급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가가 지금 아까 오프닝 멘트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요번에 최근에 티 오른 거지 엄청나게 낮은 가격이었잖아요. 57불, 58불 갔던 게 튀어서 지금 61불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지금 상당히 낮은 상황이에요. 거의 저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 물가에는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치는 레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으로만 언급드렸는데 그 실시간 물가지표 오늘 현재 24일 현재로 보면 2.30 찍히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연초부터 쭉 해서 2.4 갔다가 골짜기 보이더니 2.3 골짜기 보이다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2.3이나 2.4를 그 뚫고 튀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면 실시간 물가지표니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든 이 상단이 딱 막혀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월스 케이스 물가가 굉장히 높게 막 튀어서 뭐 시장을 아주 옥죄는 이런 상황은 안 오지 않을까 오늘 오후에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많은 전문가분들 특히나 뭐 대표님 같은 진짜 시장을 계속 팔로우업을 하시는 이러한 분들께서도 부담을 느낀다라는 것은 분명 관세라는 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예,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고 분명 이거는 관세는 일단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건 전가가 돼야 되는데 아직 전가가 안 됐고 여전히 어디선가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기업들이 지금 떠안고 있다는 얘기죠. 떠안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시점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뭔가 이게 좀 어렵게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시간이 되면 뒤에 저희가 이제 프리마켓 방송 도중에 저희가 좀 말씀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9시 반이 되면 아마 이 지표가 좀 발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지금 최근에 이 지역은행발, 뭐 지역은행에 대한 뭐 부실 대출 또는 뭐 신용 경색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출렁출렁 거렸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은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한다면 CNN에서 발표하는 이게 뭐 극도의 공포까지도 잠깐 갔다가 네. 공포로 갔다가 지금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심리가 많이 위축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그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나오셨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우려할 것까지는 아니다. 한번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한 3, 4일 지난 지금도 저는 똑같은 스탠스 갖고 있어요. 똑같이. 지표가, 우리 변동성 지표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빅스 지표, 스큐 지표. 빅스 지표가 지금 단기 그 근월물 옵션 가격 가지고 산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앳더머니니까 가장 근원물이잖아요. 가장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출렁일 거야라는 배팅하는 세력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파란색이 쭉 꺼지고 있죠. 다시 안정화가 됐네요. 그렇죠. 한 번에. 반면에 스큐 지수는 30일 안에 그 아웃더머니예요. 그 원월물. 그러니까 좀 먼 만기가 멀게 남은 기간 동안 주가가 많이 흔들릴 수 있어. 이건 턱 튀고 있죠. 자, 스큐 지수가 튀는 건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단기적으로 앳더머니 근월물에 대해서 가격이 쑥 빠진다는 얘기는 그렇게 다시? 뭔가 신용경색 굉장히 위험한 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그 질문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는데 경제 주체 건전성을 저는 항상 봐요. 이거 우리가 주가가 비싸고 뭐 기업의 이익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만큼 중요한 게 최근에 우리가 지금 기업 실적이라든가 관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약간 도외사하고 있었지만 소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GDP의 70%를 소비가 차지해요. 이 소비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는 그 소비가 기업들의 제품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들의 매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것, 뭐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되돌이켜보면 노동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이 소비의 근원되는 아주 밑바탕의 어떤 지표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이 네 가지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하이힐드 스프레드하고 트리플 B 등급의 미국의 기업 그 회사채 스프레드입니다. 초록색이 그리고 빨강색이 그 시가총액 대비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그리고 빨강색이 GDP 대비 가계 부채율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분야와 가계 분야의 재정 건전성을 단적으로 우리가 봐야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위에 파란색과 초록색 하이힐드 스프레드하고 트리플 B 플러스의 회사채 스프레드를 굳이 제가 그려갖고 온 이유는 우리 신용 경색이고 이게 만약에 시장 전체적으로 번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다. 그럼 이 스프레드가 어떻게 될까요? 튀겠죠, 위로. 표 위로 뚫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과연 파란색이 보시면 요 며칠 전에 확 튀었어요, 지금. 최근에? 요게 그러니까 왜 튀는 거죠? 요거는? 신용 경색이 있으니까 신용 경색 때문에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굉장히 재무 상황이 안 좋은 회사들의 늘 자금을 조달할 때 채권을 발행할 때 무위험 자산 국채 대비 몇 bp를 더 얹어줘야지 발행을 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스프레드란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던 이게 한 2.5% 정도까지 안정되다가 이게 한 3%까지 확 튀었다가 요 며칠 사이에 다시 쭉 안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근데 지금 티 오른 거랑 지금 비교하면은 역사적으로 저점이 뭐 그냥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역사적으로 예. 대충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눈대중으로라도 1990년대부터 이 파란색 하이힐드 스프레드 평균이 예. 4에서 한 7, 8% 사이예요. 좁게는 4에서 5% 사이고 네네네. 크게는 한 4에서 7, 8%. 그렇지 않습니까? 국채 대비해서 곧 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재무적으로 힘든 상황의 회사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 투자자 같으면 그렇죠. 금리를 더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국채 대비 한 5에서 7% 됐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의 미국 시장의 하이힐드 스프레드 평균이 예. 2% 중반대입니다.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에요. 그 범위가 예. 이번 신용 경색 또는 뭐 사기 사건 대출에도 불구하고 크게 막 벗어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더군다나 뭐 하이힐드가 이러니까 초록색 트리플 B 투자 등급 회사채 저기 스프레드는 1.01. 물론 이것도 한 달 전에 0.7% 수준이었어요. 그나마 조금 떠서 0.1%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돼 있다거나 많이 튀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표로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그냥 우리가 썰로 굴면 대충 이럴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지표들을 보면 예. 뭐 몇 개 회사 사실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 하실 때도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했는데 제가 회사 이름 하나하나 맡으면 안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뭐 핍스터든가 같은 3개인가 4개 회사가 파산 신청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조달하는 회사 맞아요. 해가지고 예. 그 회사들의 자본금하고 제가 자산 규모를 보니까 제일 큰 게 뭐 5조 5천억인가? 제일 크게 5천억이에요? 5천억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금 규모가 예. 뭐 많은 게 한 300억 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커 보이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그냥 이런 거 하나죠. 그러니까 뭐 거의 뭐래요? 뭐 골동품 수준.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파산 또는 뭔가 재무적으로 문제 이런 예. 건 늘상 있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보면 뭐 파산 디폴트 레이시라든가 연체율 CDS라는 게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가끔 튀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이라이트를 안 해서 그렇지 늘 이런 회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침소봉대할 필요 없다는 생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류의 어떤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뭐 챕터 11을 또 신청하고 예를 들면 뭐 그러한 것들이 이번에만 있었냐? 미국의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 늘 있었다는 원래 있었는데 그냥 지금 뭔가 좀 고점이 되어 있고 뭔가가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 시기도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더 좀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그죠 이제 아까 좀 예. 금리 인하고 하니까 이제 자꾸 예민하게 막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 걸린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 시장이 조금 조정받고 조정받다가도 세잖아요 지금. 그저께 조정하다가 어제 또 오르고 하는 이런 것들 보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 신용경 적어도 신용 문제 때문에 흔들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조금의 영향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4월 8일 이후에 지금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3% 올랐어요. 지수가 33% 올랐습니다. 저희가 뭐 절대 제가 갖고 있는 ETF가 올해만 해서 120% 올랐다니까. 글로벌 디펜스 90% 올랐습니다. 우라늄도 뭐 요즘에 너무 잘 가던데요? 그게 120%. 그게 120%예요? 최근에 한 12%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YTD로 120% 빠졌는데 최근 한 1, 2주 동안 흔들리면서 12% 빠진 게 뭐가 대세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12%만 보면 난리 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길고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대표님과 잠깐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표님 코가 좀 뚫리신 것 같습니다, 지금. 목이 잠겨. 목이 잠겨서. 시청자분들 들으시기에 되게 불편하실 것 같은데 좀 목도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들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다음 주 이거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또는 어떠한 정말 그 자극의 끝판왕을 한번 보여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생각보다 뭐 실효성이 좀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냥 뭐 이미 다 협정은 끝났는데 약간의 뭐 쇼맨십이다 이제는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있고. 뭐 다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뭐 일천하긴 하지만 대학원 다닐 때 외교통상부에서 인턴을 몇 개월 했습니다. 그들의 스타일을 조금 알죠. 외교라고 하는 거는요. 특히 정상들이 만나잖아요. 그것도 넘버 1, 2의 대통령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난다는 얘기는 지금 아마 한 몇 주 전부터 이 밑에 보좌진들이 막 전화 불통 났을 거예요. 합의할 거 하고 안 되고 보고하고 이건 하지 마, 이건 돼, 이거 거의 다 했을 거고. 이제 세팅이 끝난 상태고. 그리고 보통은 관례가 정말 그 첨예한 이슈 한두 개는 남겨놔요. 그래야 서로 뭐 얘기는 해야 되니까. 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 이런 게 외교죠.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어떤 분께서 그런 표현을 하시던데 한쪽은 영어 쓰고 한쪽은 그
중국어 쓰고 그러는데 거기서 몇 시간이라고 그렇게 해결되겠습니까? 미리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 요지는 뭐냐면 정상들이 어쨌든 바로 그저께까지만 해도 뭐 안 만나도 될 것 같아, 만나도 될 것 같아, 뭐 막 설랑설레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 서로 이렇게 눈치 싸움 하는 것이고,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밀당? 이를테면 외교적인 밀당. 예. 그런 과정일 것 같고, 어쨌건 정상들이 만난다는 얘기는 예. 나쁘진 않죠. 만난다는 거니까. 아니, 안 만나면 이제 문제가 으르렁대고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면 뭐하러 만납니까? 시간 아깝게. 예. 그 얼마나 바쁘신 분들인데. 야, 역시.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만나는 것 자체도 이제 롱 포지션을 잡으시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많이 제가 롱도리에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하나 놓치면 안 돼. 저는 놓쳤거든요, 지금 방금. 네, 알겠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롱 포지션을 잡고 가야 된다. 자, 이렇게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표현 드렸지만 미국 쪽에 쏠린 합의일 거냐. 물론 이번에 합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연말까지 시간 남았기 때문에 네. 서로 으르렁하고 히토리 또 민감하고 하니까 할 수 있는데 저는 연말이나 내년 초 조금씩 미룹니다. 저도. 원래는 빠르면 3-4분기 내에 미중이 어떤 식으로든 큰 합의는 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뭐 예. 그분들의 속내를 어떻게 알겠어요. 뭐 말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상황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올 연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내년 초반까지는 1-4분기 내지는 초반까지는 어떤 식으로는 대타협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야 미국도 중간선거 치를 것이고 예. 일본이 제가 자료 하나 갖고 왔는데 일본 거시 환경이 절대 녹록한 상황 아닙니다. 지금 저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요. 중국. 네. 총 고정 자본 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이라고 그래서 저게 뭐냐면 국가든 민간이든 고정 자본, 그러니까 부동산이건 뭐 자본 지출이건 무슨 캐펙스 투자건 고정적으로 계속 투자해야 되는 이걸 집계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이 GFCF라는 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게 최근에 계속 줄어들면서 예. 경제가 지금 뭐 나라까지는 아니지만 예. 성장 엔진이 거의 꺼져가고 있다. 이렇게들 과한 표현들은 하는 분들은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중국이요? 네, 중국 거시 합체표입니다. 네, 예.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 제가 갖고 온 이유가 전달 마이너스 0.4, 이번 달이 마이너스 0.3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미국은 지금 높아서 못 잡아서 안 됩니다. 예.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 저거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디플레이션의 정확한 정의가 뭐죠? 경제를 살리려고 아무리 돈을 쓰고 뭔가를 조치를 취해도 예.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거죠. 그게 정말 심각한 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리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중에 지난번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 얘기합니다.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저 디플레이션이었어요. 근데 중국 경기가 지금 소비자 물가에 살아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예.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굉장히 많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GDP 성장률이 4.8%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2년 전만 해도 중국이 나라에서 설정했던 GDP 성장률이 5.5%, 6% 그랬습니다. 예. 저 정도면 지금 신흥국이에요, 중국이. 1인당 GDP가 $10,000가 안 됩니다. 성장 엔진이 꺼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표현이고 거시 환경이 절대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중국 입장에서도 지난 화요일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서로 으리렁대서 월스트 케이스까지 가봐야 상처뿐 인연광이다.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잘 지낼 거고 뭐 극단적인 싸움 무슨 뭐 그 고일 관세 계속 유지하는 거 사실 불가능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살짝 던지는 겁니다. 예. 그런 사인을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정상들이 만났다는 얘기는 좀 뭔가 합의 여지가 있고 어떤 뭐 디베이스를 할 여지가 있으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정말 뭐 계속 겉도는데 예. 중국이 나 끝까지 한번 해볼 거야. 그런 상황이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내수에 대해서도 힘들고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과거에 이제 경기 부양책을 사실 경기 부양책을 엄청난 돈을 3,000조를 쏟아붓겠다, 뭐 2,000조를 쏟아붓겠다 얘기 나왔을 때 처음에는 정말 엄청나게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계속 경기 부양책을 낼 때마다 시장이 실망하고 그렇죠. 그랬던 작년에 어떤 흐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자, 지금도 오늘도 뭐 오늘 이제 중국의 4중전회가 이제 끝나서 물론 이때 핵심 내용은 뭐 여러 이제 반도체나 AI 관련된 핵심 기술을 우리가 뭔가 독립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내수 진작하자. 이 이야기가 가장 큰 하나의 메시지였는데 결국에는 이 중국도 그 핵심 기술이 필요한 거고 내수 진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보게 그러니까 되면. 끝까지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미국은 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요.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약간의 타코성의 어떤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지금 약간은 힘을 붙이고 있는데 그렇죠. 히토류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강력한 또 협상 카드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약간의 중국 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라고 뭐 많은 분들께서 또 보고 계시는 뭐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어떤 정치 경제학적인 매크로 환경 같으면 제가 뭔가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 예. 이 히토류라는 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몇 개월 전 됐습니다. 계속 수출이 줄고 있으니까 대미 수출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중국이 이런 짓을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전 세계 수출 내내 해서 수출 자체를 줄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었던 미국뿐만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변할까요? 허스타일하게 변할까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떼국놈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건지 항상 이 짓을 해요. 개인적으로 뭐 너무 개인적인 표현이라서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을 과히 그렇게 좋게 안 봅니다. 그럼 이건 시장경 WTO에 2001년도에 끌어와서 시장경제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 덕분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적당한 책임과 어떤 그런 자유시장 경제에 맞는 매너리즘을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해버리면 그 내장량은 38%지만 지금 많이 이렇게 수출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 생산해내는 거에 엄청 땡기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 생산량의 6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캐나다라든가 호주로 제가 기억합니다. 호주, 베트남, 브라질인가 몇 개 나라가 매장량이 만만치 않아요. 중국이 단일 국가로 38%가 많은 것 같지만 그 브라질하고 베트남이 각각 한 20% 가까이 됐던 거 기억이 납니다. 15%? 뭐 이렇게 기억이 나요. 15% 절대 적은 수치 아닙니다. 이러다가 만약에 등 돌리고 뭐 참고로 좀 얘기가 나온 김에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인접 국가, 접경하고 있는 국가 17개인가 되거든요. 단 한 국가하고도 우호적인 관계가 없어요.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미국하고 할 테니 뭐 우리가 붙어볼 테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가 잘해보자. 그거 되겠어요? 저 같으면 중국하고 안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중국하고는 뭐 우호적으로 보내는 나라들이 상당히 없다. 브릭스 외에는 뭐 사실 좀 보기 힘들고. 브릭스도 뭐 저는 브릭스도 정말 우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야 진짜 많이 배워야 됩니다. 롱도리로서. 자 이런 메시지들. 그래서 하여튼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런저런 상황들이 그 중국도 한번 니네가 해봐 우리 끝까지 할 거야.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정말 뭐 어떤 협상이 좀 이루어질지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좀 아이러니하게도 다음 주에 또 FMC까지 또 묶여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참 진짜 뭐 어느 장단에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봐야 될지가 정말 힘들고 다음 주에 또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어요. 그게 다시 리바운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뭐 기간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뭐 롱도리로서 FMC 월스트 케이스 이번에 만약에 동결을 하더라도 11월, 12월 중에 분명히 한 번 이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소개드렸지만 10월 15일 날 전미 실용학 경제학교에서 제롬 파월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상당한 하락 위험이 보인다 지금. 그래서 금융정책은 지금부터 더 중립적인 방향으로 전환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립적인 방향으로 전환이라는 얘기는 금리를 컷하자는 얘기죠. 내리자는 얘기죠. 분명히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QT도 조만간 중단할 계획이다라고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유동성을 조금 공급하겠다는 얘기. 유동성을 빨아들이던 걸 이제 그만하겠다니까. 간접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렇죠. 스탠스인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뭐 저는 페드와치 별로 이렇게 신뢰는 안 하지만 어쨌건 오늘 현재 지금 금리 25bp 다음 주 28일, 29일 FOMC 10월에 내릴 게 98.3%입니다. 98%. 보통 이게 제 감입니다, 이건. 계속 제가 이렇게 시장을 팔로우할 때 이 페드와치 확률이 한 60, 70% 되면 이게 긴가민가 해요. 맞아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90% 넘어가 버리면 이건 확실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금리 인하해주면 시장이 이거 반색을 할까요? 두려워하고 울게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반색할 수 있는 우호적인 그림이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빅테크들 추세가 바뀔까? 지금 다른 회사들 몇 개 안 좋은 회사들 섞여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굉장히 예상을 비트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프 갖고 오긴 했는데 요 그래프가 지금 실적들 발표한 각 업종별로 토탈에서 발표한 회사 개수, 뭐 매출이 얼마나 성장했고 그 긍정적인 수치를 발표한 회사들이 몇 프로고 뭐 이런 서프라이즈 기록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어닝스 쪽에 뭐 컨슈머 디스크레셔널이라든가 또는 빨강색 에너지 요 두 개 정도 빼고는 나머지 다
20%막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기업 이익 성장세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꼭 확률로 따질 수는 없지만 웃게 될 확률이 그래도 절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 지금 뭐 그리고 어쩌면 뭐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 뭐 이번 주 뭐 테슬라가 좀 있었고 뭐 넷플릭스 있었고 뭐 인텔 뭐 그 정도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이 있었던 기업들이었고 다음 주가 되면은 뭐 어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이 줄줄 있잖아요. 가장 사실. 좋아하고 가장 익숙하신 종목. 익숙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나오게 되면 그 서프라이즈 비율 자체도 완전히 또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아직 뭐 퍼센트로 따지게 되면 다음 주에 나오는 기업만 40% 50% 정도가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완전히 이런 수치가 또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저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실적 발표도 이렇게 좀 짚어 주셨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에이펙 정상회담 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신용 경세 그런 것도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가 이제 4분기 때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4분기를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이번 실적 발표 다음 주 이제 또 대표님 나오시긴 하시겠지만 우리가 좀 만약에 우려를 좀 해야 된다면 아무리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만약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된다면 지난번에는 이제 관세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것 지난번에 노동시장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도 어떤 부분이 가장 조금은 내가 이런 지표는 우리가 꼭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깜깜이라서 아쉽긴 하지만 예. 노동시장일 것 같아요. 노동시장이 느낌에. 여전히. 예. 그러니까 관세 물가는 내년으로 일단 이연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물론 당장 CPI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 뭐 시장의 대부분의 고류들도 그렇고 저희 회사 뭐 저 같은 사람이 비교 안 될 정도로 큰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그 좀 비나인한 괜찮은 수치를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물가가. 그래서 그 내년까지 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때 뭐 괜찮아질지 안 될지 또 두고 보면 두고 봐야 될 테니까. 그래서 당장 올해 하반기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깜깜이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근거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롬 파월이 지난 아까 전미경제실용학회에서 얘기했던 노동시장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명히 단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분은 분명히 뭔가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비슷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게 노동시장이 조금 약간 싸한 느낌? 노동시장이 싸하다라는 표현이요. 뭔가 무너진다는 표현이 무너질 순 없죠, 지금 상황은. 노동시장이 정말 뭔가 안 좋아진다면 경기 둔화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가장 그러니까 좀 섞여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경제 지표라는 게 막 이렇게 저렇게 다 섞여 있는 거니까. 설사 얼마나 안 좋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지난 2년 동안 거의 뭐 20만 개, 막 10만 개씩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깜깜이 되기 바로 직전에 3만 건, 2만 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새로 다시 리뉴얼돼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딱 발표를 했는데 마이너스 4만 건, 마이너스 5만 건 이래 버리면 이러면 이제 심리가 얼어붙는 거죠. 노동시장이 드디어 이제 뭐 속된 맛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약간의 그런 느낌. 그리고 설사 마이너스 5만 뭐 마이너스가 나와도 그게 마이너스 나왔다고 해서 경기가 막 갑자기 푸석하고 그러진 않죠. 이 센티멘트 자체가 얼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좀 걱정이 어쩌면 만약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되면 금리 인하의 속도를 좀 더 자극적으로 빠르게 가는 그 방향은 또 시장에서는 또 그러니까 뭐 중립 내지는 그렇게 월스 케이스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씩 이렇게 비슷한 설명 드리잖아요. 여러 환경을 찾아보면 안 좋은 거 좋은 거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량 개념으로 볼 때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포하고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금요일에 또 이렇게 비염이 있으신 상황에서 코가 뚫리고 입이 뚫려서 이제 집에 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정말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이번 주 정말 뭐 큰 변동성을 한번 우리가 겪었고 다음 주에 너무나도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도 뭐 물론 큰 이벤트가 하나 있겠죠. CPI가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또 대표님께서 해주신 여러 가지 인사이트 한 번쯤은 우리가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레그논 투자자문의 이춘강 대표님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모셔서 또 더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